세상에는 말 못할 고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중 하나인 입냄새. 나는 열심히 닦는다고 닦는데도 계속 입 구석 어딘가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저 녀석은 게으르고 별로 양치질도 열심히 안 할 것 같고 신경도 안 쓰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 걱정도 안 하고 사는 친구들, 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심해지면 대인기피증도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입냄새 때문인가? 하는 엄청난 자존감 하락까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입냄새 나는 경우의 99%의 경우를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만약 이 영상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분을 위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회심의 일격 또한 가했습니다. 오늘 영상 정주행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입냄새의 고민으로부터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인들한테 야 나 입냄새 좀 나 봐봐, 이런 거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바에 앓으니 죽는다고 내가 직접 입냄새를 테스트해보면 되지 않겠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네, 물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구취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검사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몇몇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검사를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좀 냄새가 나는데도 기계에서는 정상 수치로 뜨게 되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뭔가 기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결국 실제 얘기할 때의 냄새를 재현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계는 좀 저에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는 그런 구취 측정의 수단은 아니었어요. 또 많이들 알고 있는 손이나 컵으로 입을 가리고 직접 뿜어서 맡아보던지, 아니면 손으로 혀 뿌리를 찍어서 직접 맡아보는 그런 직접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중요한 정말 프라이빗한 거리에서의 그런 냄새의 재현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최대한 입냄새가 안 나는 방법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크게 구강 내와 구강 외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강 내 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나는 여기에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입냄새가 나면 그것은 이제 구강 외 원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해당 기관에 맞는 의과에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강 내에서 입냄새를 초래하는 빅5를 뽑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라면 5위로 내복사랑니, 4위 충치, 3위 보철물, 2위 치주질환, 1위 혀 뿌리의 위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5개의 요인이 모두 다 엄청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은 한 가지로 같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세균입니다.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 캐치했을 텐데요.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의 세균을 없애주면 입냄새를 막을 수 있지 않냐? 네, 바로 핵심이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없애야 될 세균과 우리와 공존하는 세균이 있다는 거. 이 세계에서 아무리 구강이 깨끗한 사람을 가져다 놔도 그 입 안에 세균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조크도 있어요. 우리 입 속의 세균을 없애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정상 상태에 있는 세균은 우리에게 입냄새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비정상적인 세균이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증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입냄새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세균이 흔히 3대 증상을 같이 몰고 다니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피, 붓기, 냄새, 그 3가지가 바로 이 비정상적인 세균의 징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사랑니가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고 냄새가 나요. 그것은 우리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도록 사랑니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맹출해서 그 부분에서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나는 것입니다. 충치도 결국은 세균이 치아를 파먹어 들어가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충치가 심하게 되면 입냄새를 유발한다는 것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충치로 입냄새가 나려면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딱 봐도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 게 이미 이 치아 텐션이 이 세상 텐션이 아니야, 저 세상 텐션이야. 그래서 육안으로 쉽게 봐도 진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이제 세 번째로 보철물이 입안에 많으신 분들, 즉 크라운처럼 하나를 금이나 도자기로 씌우던지 아니면 치아 2개에 걸어서 3개, 4개 혹은 5개까지 길게 연결해서 쓰는 브릿지가 많으신 분들, 입냄새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평평해 보여도 그 금이나 도자기 같은 재료의 두께만큼 치아에서 살짝 떠 있어요. 처마가 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미세한 처마에도 세균들은 우리의 안식처구나 하고 여기서 왕성하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붙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보철물 하는 순간 나는 치아를 쌌으니까 이제 좀 덜 닦아도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오바 약간 못해서 우리가 비가 오고 더러워지면 세차를 하는 것처럼 음식이 조금 찌꺼기가 낀 것 같다고 할 때마다 세차하듯이 보철물을 신경 써서 닦아줘야 오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스케일링 하는지 아시겠죠? 2위로 10명 중 7명이 앓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잇몸 질환. 내가 이를 열심히 닦는 것 같은데도 계속 특정 부위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는 얕은 고랑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깊어지면서 그것이 세균들이 서식할 수 있는 방공호와 같은 그런 역할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이 홈을 잘 보면은 그곳에 세균으로 인해서 엄청 냄새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실을 하다가 갑자기 탕 튕겼는데 거기서 갑자기 악취가 확 풍겨오는 경험 하신 분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를 열심히 닦아도 치아 사이에 있는 이 고랑을 깨끗이 처리하지 못하면 말짱 꽝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도저히 이쪽이 위생관리가 안 될 경우에 이 부분을 세균이 잘 살지 못하는 구조로 바꿔서 성형을 해주는 잇몸 성형을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잇몸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을 하신다면 잇몸 수술을 통해서 위생관리를 하기 쉬운 구조로 잇몸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입냄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혀, 특히 혀 뿌리. 혀는 이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오톨도톨한 미뢰라는 구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작은 홈들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세균이 잘 끼는 그런 선천적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텅 클리너건 칫솔로 깨끗이 매번 닦아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입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 5개에 있어서 계속 세균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곳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균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균을 없애는 게 뭐 별건가요? 소독하고 빡빡 문질러 닦는 거지. 그냥 집안 청소하시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변기나 싱크대를 청소할 때 약만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깨끗이 얼룩이 지워지나요? 빡빡 문지르는 것이 핵심이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느낌 옵니다. 결국 꼼꼼한 입솔질, 주기적 스케일링이 정답 오브 정답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야유 소리가 막 들립니다. 뭐 진부한 얘기 아닌 것처럼 해놓고 진부한 얘기인데 나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회심의 일격 깨알 팁 나갑니다. 만약 여기에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면 아마 치과는 안녕 빠이빠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구취를 유발하는 식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균 다음으로의 입냄새 공신은 바로 황화합물이라는 것인데요. 하이드로겐 설파이드는 달걀 썩는 냄새, 메틸 멀캅탄은 양배추 썩는 냄새, 다이메틸 설파이드는 마늘이나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화합물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구강 건조증은 쉽게 말해서 타액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왜 입냄새하고 관련이 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로 입냄새가 나십니까? 생각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격한 운동 후에 입안이 바싹바싹 마를 때, 혹은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입안이 바싹바싹 마를 때, 마르게 되면은 일단 세균들이 왕성하게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균들 자체가 산소가 없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남들에 비해 내가 이렇게 입안이 잘 마르는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숙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강 건조증을 개선하고 아울러 입냄새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팁들을 마지막으로 팍팍 전수해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째로,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피하세요. 설탕이 포함된 음식은 치아를 썩게도 하지만 보너스로 우리의 구강을 마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역시 우리 구강을 마르게 하고 구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폴리페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녹차, 홍차를 드시는 것이 구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설탕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입냄새 공신 황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류, 마늘, 양파, 우유, 계란, 겨자, 치즈, 와인, 기타 등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허니팁, 꿀팁. 셋째로, 설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무설탕 껌인 자일리톨 껌 등을 씹게 되면 우리 입 안에 타액,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은 열구에 있는 열구액 등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입냄새가 날까봐 아침에 음식을 드시지 않고 양치질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공복 상태에서 우리 위장관으로부터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아침에는 그냥 공복으로 양치를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무엇이라도 드시는 것이 구취 예방에 좋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알코올 흡연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흡연은 우리의 구강을 건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냄새를 없애고 싶어서 구강청결제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주 단속에서 구강청결제를 물고 불어도 걸릴 정도로 구강청결제에 알코올이 많다는 점 알고들 계시죠? 따라서 내가 구강건조증을 앓고 있거나 구취를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구강청결제를 삼가시고 알코올 함유량이 낮거나 아니면 없는 알코올 프리인 구강청결제를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째로, 나는 식단 수준으로 안 된다, 진짜 심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공타액과 약물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넣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침이 나오지 않으면 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이 마를 때마다 인공타액을 넣어서 좀 입안을 부드럽게 해줌과 동시에 세균들이 아까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타액선으로부터 타액이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심혈관계, 녹내장, 천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약물을 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의 결론. 입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등 공신인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세균이 있는 모든 지역을 빡빡 닦아서 없앤다. 제가 알고 있는 입냄새를 확 줄일 수 있는 초필살 이솔질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